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팜의 황동주라고 합니다. 저 발표 이전에 이미 야놀자, 토스, 아까 직전에 발표했던 플로우를 비롯해서 굉장히 큰 기업들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지팜은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 껴서 발표를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라고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발표가 저는 긴 발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굉장히 짧아서 제 소개도 잠깐 빠르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지팜이라는 기업은 약 20년 된 오래된 농업의 에그테크 선도기업,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전에 가상화폐 커뮤니티라는 코박이라는 서비스를 저희 이제 선배들과 함께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이지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지팜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새로운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고 이제 알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농업이라는 환경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굉장히 오래된 산업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로운 걸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지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지팜에 합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저는 오늘 발표로 인해서 저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 스타트업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농업에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팜의 블록체인과 신사업을 맡고 있는 황동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의 기술과 데이터를 더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단어를 오래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약 5년 전에 나오기 시작해서 이미 아까 전에 발표 주셨던 3D 팩토리, 반도체, 토스, 야놀자,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서비스업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의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기술은 이미 저희의 삶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제 혁명적인 변화가 이미 저희의 삶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회사다 보니까 농업 분야에도 예외는 될 수가 없다. 농업 분야에도 4차 산업혁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기술들이 무인 헬기, 자율주행 농기계, 정밀기기, 온실 제어 등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4차 산업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농업은 굉장히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에 기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아직도 편리성에 집중이 된 1.5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는 좀 더 편리성에 집중된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2세대는 생산성, 그리고 3세대는 그 고품질, 많은 생산 고품질 이런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기술들은 대부분 이제 2세대, 3세대까지 많은 기술들이 이미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도 지나가시다 보면은 혹은 지인분들이 농업을 한다고 하시면은 가보시면은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세대와 3세대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가 모르는 세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많은 회사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데이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6개 분야를 적어놨는데요. 이 6개 파종 시기를 예측을 해서 파종을 한다. 농약의 살포 시기를 예측을 한다. 필요한 곳에만 물을 뿌린다. 필요한 곳에만 농약을 뿌린다. 수확 시기를 예측해서 정확한 시점에 가장 당도가 높은 시점에 수확을 한다. 이러한 많은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직 생산부터 생산, 물류, 유통, 소비까지 하나로 연결된 농업의 공급망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시겠지만 KDX 한국데이터거래소에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쪽에 방문을 해서 현재 상품화된 데이터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에 농업이라는 분야는 없습니다. 의료, 바이오, 헬스, 자동차 모든 데이터는 있는데요. 아직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류나 유통이나 소비는 야놀자를 비롯해서 쿠폰, 티망 많은 업체들에서 이미 데이터화를 해서 상품화하고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현재 단계에서 가장 큰 숙제인 생산 데이터가 없으면은 이 농업 공급망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 농업의 발전이 아직까지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생산 데이터의 수집이 어려운 것일까라고 이제 저희끼리 의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농업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마켓앤마켓이라는 이제 시장기관 조사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스마트팜 보급률은 2%에 불과합니다. 저희 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경우에는 99% 대부분의 농가들이 스마트팜에 보급이 되어 있고요. 뭐 우리와 조금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큰 나라, 농업의 선진국인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35%에 해당하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땅도 좁지만 뭐 열심히 사는 나라지만 소농 위주의 농업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경작지 이제 2헥타르 미만의 중소농이 전체 농가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헥타르라고 하면은 뭐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약 6,000평에 해당합니다. 뭐 미국 농장의 경우에는 평균 경작지 면적이 170헥타르 정도 되면서 저희의 150배 정도 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나라의 이제 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저희 농가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인 농가들이 약 86%에 해당하고 또 그보다 더 작은 1,000만 원 미만의 농가들이 7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뭐 땅이 크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서 잘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미국은 또 다르게 너무나 큰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IoT 센서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가 않고 너무 멀어서 토양의 데이터가 각각의 위치마다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뭐 문제는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뭐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지만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농가의 고령화는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 저희 고령화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보다도 농가의 고령화 비율은 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 인구의 이제 고령화 65세 이상 농가의 인구 비율은 약 57% 가까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농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이제 조합원 위주로 이제 조사가 된 자료고 또 이분들의 평균 나이는 65.9세. 뭐 저희 여기 있는 뭐 저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에는 굉장히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40대 미만의 농가는 1.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농가 인구가 20년 전에 440만에 이제 저희 인구의 10%에 해당했었다면은 현재는 220만 명에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100만 농가 이제 곧 있으면 내년에는 100만 농가의 수도 깨질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저희 이지팜 20년 된 오래된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은 제가 어떤 거를 해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팜, 축산, 유통, 커머스 등에 적용을 하고 농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 물류, 유통, 소비 이 모든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되는 농업 공급망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하고 이런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한 서비스가 샷블리라는 서비스이고요. 저희 샷블리라는 서비스는 총 6개의 메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산일지, 메타버스, 계약재배, 커뮤니티, 산지유통센터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 각각의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재배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계약재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B2C 저희 컨슈머들은 잘 모르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은 B2B로 계약재배를 하고 대량의 물량을 선구매하여 싼 가격에 확보를 하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기업만 할 수 있었던 이런 계약 재배를 저희는 이제 B2C로 가져와서 일반 소비자들도 계약 재배를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인터뷰를 해본 결과 농가들은 계약 재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유기농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오히려 이제 먼저 생산을 해서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는 건데 생산을 할 돈이 없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그만한 농가로 한정지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서비스는 이미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CSA, 커뮤니티 서포티드 애그리컬처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지원 농업입니다. 저희는 그러한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을 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농산물을 직접 농가와 거래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해서 생산부터 유통, 소비, 계약 재배를 한 당사자, 소비자한테 다가오는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사실 메타버스라고 하기에는 앞에 이전에 3D 팩토리나 이제 뭐죠 앞에 있는 한컴 뭐 많은 회사들이 이미 많은 발표를 해주셨지만요. 저희는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 확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발걸음을 뗀 회사로서 AR, VR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계약 재배한 상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모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약 재배한 이력을 가지고 NFT화 하여서 저희 나라에서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던 선물 거래를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뭐 다들 뭐 오일 뭐 좀 뭐 이런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물이라는 그런 자체가 농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옥수수, 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물량이 재배되냐 이런 선물 계약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라서 저희도 뭐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를 어떻게 하면 선점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농업에는 농촌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소비, 은행 모든 데이터가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이제 메타버스 내로 가져와서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재배 환경 관리 모든 거를 이러한 가상 시스템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메인으로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생산 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일정 중에서 생산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좁은 이제 영농 소농 위주로 돌아가는 환경 때문에 농가 이제 분들이 생산 일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방문해 보면은 대부분 분들은 엑셀을 쓸 줄도 모르고요. 대부분 이제 굉장히 허름한 검은색 노트에다가 어떻게 생산했고 어떤 게 나왔고 뭐 이 정도만 이제 본인의 노하우와 경험에 기반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어려움을 시도하기 위해서 농협을 비롯해서 AT나 많은 이제 정부에서도 생산 일지를 입력해 달라라는 이제 격려 차원에서 많은 이제 지원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요. 이마저도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고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 대신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농가들이 입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기준에서 저희는 이제 사진 한 장으로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카메라 한 장으로 이 농가가 어떻게 얼마나 생산을 하고 있는지 언제 수확 시기가 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좀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아까 사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전에 가상화폐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창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뭐 당근마켓 또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커머스로 굉장히 많은 확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순히 생산부터 소비까지 데이터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공급망,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기는 참여자들 간의 소통 그리고 그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커뮤니티 기반의 커머스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지역 공동체 형성 그리고 생산자는 계속해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입혀서 판매할 수 있는 커뮤니티 SNS화 되어서 저희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이 예전에는 단순히 지역 농협 협동조합으로 넣어서 수매를 해서 하나로마트로 들어가서 판매를 하는 게 유일한 판매 수단이었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본인만의 상품을 스토리를 입히고 매일매일 영농일지를 올리면서 작성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 서포티드 애그리커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꾸러미 상품, 뭐 매달 구독 상품 이런 것도 이런 지역 농가 활성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전 20년 된 중소기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년 동안 농업협동조합의 산지유통센터, 이 물류센터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지유통센터가 하는 역할은 그 지역 농가들의 상품들을 수매하고 모아서 이제 판매처에 이제 유통해주는 물류센터 역할을 대신해주는 곳인데요. 각각의 우리나라에는 약 500개의 APC가 있는데 각각의 APC별로 500에서 1,500 농가, 그러니까 많은 농가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농업협동조합의 물류센터를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 한 개 농가를 컨택을 해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자라고 부탁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농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생산하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쉽게 해보고자 그래서 이제 뭐 1,000개의 농가가 평균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이런 농업협동조합과 함께 이제 그 농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오래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어서 뭐 수발주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물류 관리, 뭐 선별 입고 관리 이런 게 아직도 다 그냥 수기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500개 그 APC 중에서 60여 개의 농가에 유일하게 ERP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에서 가장 많이 니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로컬 푸드 활성화입니다. 그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마늘, 뭐 모든 젓갈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런 판매처가 굉장히 없어서 힘든 이제 좀 더 판매처를 확보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SNS화된 커뮤니티 커머스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좀 더 로컬 푸드 활성화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캠핑 요즘 많이 다니시는데 캠핑을 가시다 보면 하나로마트 어느 지역의 하나로마트 어느 시골의 하나로마트를 가도 로컬 푸드 판매 대점이 생겨 있습니다. 저희는 그거를 좀 더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여수를 방문했다 그러면은 여수에 제 핸드폰을 켰을 때 제가 너무 데모를 안 보여주고 있는데 핸드폰을 켰을 때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돌산 갓김치 그리고 그 농가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방문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큐레이션인데요. 뭐 저희 이지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랫동안 에그테크 기업으로 성장해 오면서 엘라스틱서치라는 이제 빅데이터 서치 엔진으로서 가장 큰 기업과 함께 파트너로서 지난 5년 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까 말씀드린 KDX에서는 농업 분야의 데이터를 찾을 수 없지만 AT와 함께 빅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체 이커머스 시장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는 소비자들에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용자별 행태 분석과 함께 데이터 큐레이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단순히 이제 뭐 개인형 맞춤형 커머스가 아니라 현재 가장 많이 검색되고 있는 사과 산지 혹은 뭐 현재 가장 당도가 높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고 있는 산지 뭐 이런 산지들에 대한 뭐 데이터들을 검색을 해서 이 직접 산지와 연결되는 커머스입니다.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농업 국가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95%가 과학이고 농업의 노동은 5%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지난 5년 전에 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는 농업이 노동이 95%고 과학은 5%밖에 안 되는 실정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새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데 너무 오래된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처럼 같이 함께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농업의 혁명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6개의 뭐 새로운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하는데 저는 테슬라가 처음 뭐 사실 그러니까 주행 기록, 뭐 자동차의 사진 이런 게 결국에 자율주행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10년 전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든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도 않았는데 뭐 비료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토양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에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아직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의 혁명은 앞으로 더욱더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